이번 시간에는 인장과 효표부터 시작합니다. 인장 등록은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해두고 그걸 중개행위에 사용하라 이거죠. 그럼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니까 개공과 소공이지. 중개보조원 당연히 할 필요 없죠. 찍을 데도 없으니까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이후에 바로 사용할 테니까. 업무 개시 후 7일,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당연히 소공도 등록관청에 인장 등록해야 되고 전자문서 포함한다. 아까 고용신고 되고 인장 등록 전자문서 가능하고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데 다음 신청과 신고와 같이 이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소공이라면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같이 할 수 있다예요. 자, 종류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과 소공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즉 실명 인장으로 7mm, 30mm 7cm, 30cm라고 안 나와요. 둘 다 허리 나가요. 그래서 7mm, 30mm 숫자 외우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쪽은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틀리기는 잘 안 되는데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꼭 인감도장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일단 법인은 법원 등기소에 인감신고하거든요. 그걸 등록관청에 갖다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상업등기 규칙에 의하여 등기소에 신고했던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대표자 인장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사용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대신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다. 해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걸 등록에 사용해도 되고 이걸 대신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법인은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자 방법인데 개인들은 인장 등록 신고서 도장 찍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법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야. 가름할 수 있다도 아니야. 이걸로 대신한다. 법인은 가름한다 이러면 돼. 법인은 가름한다. 인장 변경 며칠? 7일. 숫자 2번 있어. 7mm 7일. 숫자 2개. 7자 2개 있어요.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다시 등록하는데 이것도 전자문서 가능하다. 또 인장 등록하지 않았어. 인장의 변경 등록하지 않았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어. 인장 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인장 정지. 인장 정지. 인장 무조건 정지입니다. 자, 효표업이고요. 이 다 또 미리 신고라는 거 조심해야 되죠. 휴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3월 초가 들어갈 거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다 미리 신고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여기만 미리 신고입니다. 다음 휴업신고, 폐업신고 이거 중요해요. 등록증 첨부. 휴업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라. 폐업신고서에는 등록증 첨부해라. 그러니 전자문서 X. 나머지 휴업기간 변경신고, 중개업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O. 전자문서가 되는 게 딱 이 5가지만 가능합니다. 고용신고,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인장의 변경 등록, 그 다음에 이제 휴업기간의 변경신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 이것만 가능하고 중개사법인 더 이상 없어요. 없고 자 휴업신고. 얼마 초과? 3개월 초과니까요. 3개월 이하는 휴업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모든 신고서 어디 있다고? 그렇죠. 국토부령 신고서에 뭘 첨부? 등록증 첨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신고하라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후 개설 등록했으면 개공이 된 거잖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할 때도 미리 휴업신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기간은 얼마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야 돼. 부득이한 사유 없는 한 3개월 초과할 수 없다. 조심해야 돼 이거. 6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등 아플 때, 군대 갈 때, 학교 갈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6월 초과할 수 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자문서 X. 휴업기간 변경신고, 중개업 재개신고, 전자문서 O. 자, 다음에 폐업신고.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 미리 신고인데 뭘 첨부? 등록증 첨부, 미리 신고. 폐업신고서에도 등록증 첨부하는 거예요.
다 미리 신고입니다. 폐업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폐업을 하는 거예요. 사무소를 없애고 나중에 신고하면은 사무소 없이 중개업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없애고 싶으면 신고를 먼저 하라고. 그리고 폐업 신고했으면 가서 중개업 하시면 안 되니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라고.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역시 미리 신고, 전자문서 가능하죠. 주의할 점이 있어.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에는 X라고 잘 나와 이거. 이때 첨부할 수는 없죠. 다음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도 역시 미리 신고. 전자문서 가능하지요. 가능하고 이때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 어떻게 돌려줘야 돼? 즉시 지체 없이로 고쳐내지 않아요. 이 과목 전체에서 유일한 즉시입니다. 밥 먹다가 줘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해주는 게 즉시예요. 지체 없이 하던 일을 하고 해도 되는 거. 즉시 반환. 이거는 옳게 출제돼요. 그냥 옳게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자, 분사무소는 뭐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별도로 분사무소 별로 다 가능하다 이거죠. 뭐 못할 게 어디 있나요? 신고는 당연히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한장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죠. 자, 여기 나머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 휴업했다. 그랬으면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넷 중에 하나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휴업에 센 거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이고 폐업과 그 친구들이 외워야 돼. 폐업과 그 친구들 백과태료. 이 중에 하나 골라냅니다. 이렇게 열거된 거 중에 하나 골라내는 걸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일과처리 작년 2020년 2월 달에 신설된 거고요.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다 해도 되고 세무서장에게 2개 다 해도 된다고. 처음에 등록할 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이 휴업과 폐업의 경우는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2개 다 할 수 있다고요. 등록관청에 부동산 중개업의 휴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휴폐업 신고서를 함께 내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쪽의 인터넷을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주라고. 그 다음에 세무서장이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신고서를 받아서 등록관청에 송부해 주면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신고서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저는 좀 더 2번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좀 더 마음에 들어요. 다 했어? 자, 문제 풀어보자고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인장 옳은 걸 찾아보세요. 작년에 나온 문제네요. 1번은요. 그러지 마세요. 자, 2번은요. 변경은 7일이죠. 3번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당연히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 해야 되겠죠.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꼭 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것도 틀렸고 다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니까 이것도 틀렸고 다음 5번 법인의 소공입니다. 소공. 법인은 괜히 쓴 거고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으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 받을 수 있다. 맞았는데 가끔 5번을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왜냐하면 이거 인장은요 자격정지 기준 3개월이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요. 자격정지는 법률에 의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공이 다음을 위반하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격정지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토부령에 가보면 기준이 몇 개월로? 3개월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모든 자격정지 사유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 받을 수 있다는 다 맞는 거예요. 다음은 구체적으로 뭘 물어보면 기준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6인지 3인지로 답하시는 거죠. 다음 휴업입니다. 휴업. 틀린 것을 답으로 하세요. 조심해야 돼. 문제 잘 읽어야 돼. 틀린 걸 고르네.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 초과한 다음에 신고 잘했죠. 다음에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 초과할 수 없다? 그렇지. 다음 분사무소는 별도로 휴업할 수 있으니까 X. 휴업 신고를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종료 전에 하라고? 그럼 5달 되기 전 하루 전에 하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미리 신고해야지. X. 변경 신고서 등록증 첨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1번 찍었고
1번 찍고. 그게 아니고 틀린 걸 고르야 되잖아. 틀린 거. 이게 배려버리는 거야 그냥. 이런 거지. 문제 제대로 못 읽었다가는. 그래서 박스 문제 풀 때는 항상 박스 풀고 꼭 반드시 문제를 다시 읽고 답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 습관이 길러져야 돼. 습관이. 다음에 이제 일반 전속까지 왔어요. 진도 쭉쭉 잘 나가죠? 잘 나갑니다. 일반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이거죠.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개공갑에게 중개 의뢰합니다. 찾아가야 돼? 전화해도 돼? 전화해도 되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X. 찾아갔더라도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은 있지만 이걸 사용해 작성할 의무가 없죠. 그리고 의뢰인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전속은 한 사람의 개공에게만 의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다. 위약금주의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단점이 상대방을 쉽게 못 찾을 수 있으니 정보를 뭐 할 의무? 공개할 의무를 주고 있죠. 정보 공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다른 개공들에게 공개하라. 다른 개공이 찾았다. 신속한 거래도 가능한. 자, 일단 특징은 이렇고요. 특징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제 법조문 가죠. 일반 중개계약부터 시작합니다.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매우 비현실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사장님, 나 집 팔러 왔는데요. 나 사장님 사무실에 일반 중개계약서 있는 거 알아요.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주세요. 그렇죠. 개공이 당황하죠. 이게 뭐니? 혹시 랜드프로 공부해?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혹시 자네 공부해? 이제 시작했어? 한참 지금 빌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비현실적인 표현인데 이제 이걸 이해하면 돼요. 위, 가, 수, 준. 위가 수준. A가 찾아왔죠. 사장님, 나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살아요. 뭐예요? 위치. 우리 집 50평이에요. 규모. 우리 집 10억에 팔아주세요. 거래 예정 가격. 예정 빼먹지 마요. 예정 가격. 10억에 팔아줘. 그렇죠? 그때 개공이 그래요? 복비 900 준비해 그래? 그러지 않죠. 중개보수 얘기를 갑자기 왜 합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아까 보니까 공부하시는 것 같던데 랜드프로죠? 공부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사무실 나와서 딴 데 또 갈 거죠? 어떻게 알았니? 나 오늘 커피 10잔 마시러 나왔대 지금. 나 오늘 3잔째래 지금. 개공이 그래. 힘들게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한 달만 맡겨봐. 내가 제값에 팔아줄게. 복비 900인데 내가 500만 받을게 라고 제안하는 거야. 뭘 제안했어요? 중개보수를 제안했죠. 의뢰인이 뭘 했어? 콜, 오케이 그랬죠. 그럼 나랑 너랑 뭐가 생겼어요? 준수해야 할 사항이 생긴 거죠. 그럼 이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죠. 구두계약으로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의뢰인은 내가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래 그 말이 들어있어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에게 다음 4가지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서면화를 권장하는 건데, 권장이라는 말 시험에 내는 건 아니고 그냥 시험 지문은 이거예요. 시험 지문은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 가, 수, 준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O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게 이거죠. 1번은 일단 여기부터 보죠.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꼭 작성해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있더라도 작성 교벌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문제 풀어야 돼.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작성 교벌을 왜 할 의무가 없냐면 해주란 말이 없으니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 요청이 있으면 해줘라 그럼 틀린다. 조심하고. 그다음 의뢰인은 개공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 위, 가, 수, 준 규모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중개 의뢰인은 개공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X.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 이제 3번 출제됐고요. 이 문제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쓸데없이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자, 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의뢰인이 개공에 찾아가서 그래. 사장님 꼭 요청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 의무를 우리 일본이 국민들이 알아? 어떻게 알아? 모르죠. 개공이 손님 맞았어. 의뢰인 찾아왔어. 사장님 집 팔아주세요. 그때 개공이 뭐래요? 아니 뭐 하세요? 빨리 말하세요. 빨리. 아니 뭘요? 그랬더니 이 양반 못 배웠나? 빨리 요청 안 하고 뭐해요? 그랬더니 도대체 뭘요? 그랬더니 진짜 위가 수준 몰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낸 적은 없어요. 만약에 나오면 틀린 거예요. 틀리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지. 위가 수준 요청할 수 있다. 자, 다음 이제 서식 쪽인데 현재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죠. 작성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정 서식을 꼭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런데 서면화를 권장하고 있잖아. 그러면 표준 서식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대통령령의 문장이에요. 대통령령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서식은 누가 정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하니까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령에 표준 서식,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령이 국토부령에 이렇게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을 한 거예요. 국장이 필요하면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임한 거라고. 국토부령에 가보면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정하란 말은 아니니까. 근데 국토부령 시행규칙 가보니까 19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제 14호 서식에 따른다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했다 안 정했다. 표준 서식을 정한 거죠. 그럼 국장은 현재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거지. 권장. 이 권장 받는 사람은 꼭 사용할 의무는 없는 거죠.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국장은 표준 서식 정해 권장할 수 있다. O. 법령이 표준 서식 있다. O. 사용해야 된다. X.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정하고 있다. O죠.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는 정하고 있다는 거는 외워야 돼. 외우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작성할 때 표준 서식을 꼭 사용해야 돼. X. 3년 보존 왜 틀려? 3년 보존하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작성할 의무는 없어. 근데 표준 서식은 있지. 그러나 작성할지라도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지. 보존 의무도 없지. 정보 공개 의무도 다 없지. 일반 중개계약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여기다 서식 보면 돼요. 서식만 공부하면 추가하면 공부하면 돼요. 그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은 의뢰인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해 그 계공에 한해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계공에게도 의무가 있으며 중개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양쪽 모두의 의무가 있는 거고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원래 법조문이 이래요. 국토부령에 계약서가 있어. 전속중개계약서 있다는 얘기지. 이걸 의하여야 한다는 거 꼭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해야 될 말이지. 표준서식이 있고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말 이렇게 간단히 쓴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존해야 돼요. 반드시 표준서식을 사용해 작성하라는 얘기죠. 이 전속중개계약은 3자가 2번 나와요. 3년 하나 나오고 이따가 유효기간 이따 나올 거거든요. 유효기간은 원칙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3자가 2번 나오니까 그렇게 풀면 되고 이런 건 6이라고 내고 이런 건 5년이라고 돼. 거래계약서가 5년이니까요. 이거 1번 위반하면 순수 업무정지. 업무정지만 주는 건데 이게 매우 시험에 잘 뜨죠. 왜? 2번, 3번이 임등치라서 2번이 임등치라서 이거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임등치라는 건 등록 취소할 수 있다도 맞고 업무정지 할 수 있다도 맞잖아요. 근데 순수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할 수 있다만 맞는 거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1번 가지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잘 내니까 조심해야 돼. 1번은 반드시 뭐만 준다. 업무정지만 줄 수 있는 사유. 업무정지만. 그 다음 정보 공개. 비공개 요청이 없구나. 그러면 며칠? 7일 이내에 정보를 분석할 시간 주는 거죠. 7일 안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세요. 공개했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어디에 뭘 공개했다라고 의뢰인에게 뭘로? 문서로 통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도 문서로 통지하세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일단 분석해서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공개해라. 공개했으면 의뢰인은 나 아직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또 앞으로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 다 문서야. 구두, 요즘에 구두라는 말도 쓰거든, 그러니요. 다 X. 문서 통지. 바뀌지 않도록 해야 돼. 여기도 2주라고 나왔었어요. 7일 이내. 분석해서 7일 안에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문서 통지. 2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비공개 요청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임등취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 김치전 빠져날 때 전이에요. 전. 김치전 빠져날 때 전. 이건 전속중개계약 쉬어. 순서 업무정지가 되고. 다음 중개의뢰인. 중개의뢰인은 자, 다음에 두 가지의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자, 유효기간이 이따 원칙 3개월 나온다고 그랬죠.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억을 보면요.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만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 이렇게 해서 의뢰한 경우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 적지 마세요. 여러분 적지 마세요. 그때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해서 X로 나오는 그런 문제지 같은 것도 있어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했대잖아. 거래했는데 그럼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에 위약금을 줘라. 그럼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야.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했는데 지금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정확하게 틀리게 하려면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면 거래가 되지 않았더라도 위약금을 지불해 이렇게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출제 방식이에요. 이게 뭘 생략하면 안 돼. 자꾸 생략하지 말고 했는가 안 했는가 알 수가 없잖아. 그게 아니고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해서 정확하게 뭐 했으면 거래를 했으면 위약금 주고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했더라도 거래가 안 됐으면 위약금은 안 주는 거예요. 당연히 안 주는 거죠. 의뢰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위약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내지 않는다는 거. 의뢰해서 거래했다면 중개보수만큼 위약금을 지불해라. 또 니은은 뭐 당연하죠. 유효기간 안에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되는 상대방인데 개공의를 따돌리고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했으면 당연히 중개보수만큼 위약금 줘야 되죠. 다음 세 번째는 유효기간 안에 뭐 하셨지? 스발상이죠. 스발상.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래한 거는 개공이 소개해준 자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래했을 때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핵심이 어디죠? 여기에요. 범위에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범위에서.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이가 중개행위를 할 때 들었던 비용을 주도록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개공이 소요한 비용이 30이더라. 그러면 이거의 몇 퍼센트?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50만 원 범위에서 쓴 만큼이 30일 땐 30 주고 쓴 게 70일 땐 50 준다는 말이었지.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왜 틀려?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범위에서. 그래서 평소에 노래 부르라고 그랬잖아.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위비용 주라고요.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가 오늘 할 때는 노래를 많이 안 불렀네요. 자, 그러네요. 차차 부르겠죠. 자,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개공과 중개 의뢰인의 의무고 이번에는 이제 양 계약에 비교해 볼까요? 자, 일반 중개 계약 처음부터 작성할 의무는 없어. 표준 서식은 있지.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지. 보존 의무도 없지. 정보 공개 의무도 없지. 근데 전속 중개 계약은 반드시 표준 서식을 있고 사용에 작성해야 되고 3년 보존 정보 공개도 해야 되니까 결국 공통점 표준 서식이 있다는 거 하나만 공통점이다.
이걸 비교하는 문제. 양 계약은 모두 법령의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O. 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법령에 따른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양 계약서는 각각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다 X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보를 공개할 거냐? 어떤 정보를 공개할까? 정보 공개 항목. 정보 공개 사항은 어떻게 외우죠? 일단 여기다 적어 볼까요? 밑에도 있습니다만 제목을 이왕이면 써보면 공개 사항은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핵심 탁탁 찾아볼게요. 우리 핵심 찾아볼게요. 자, 특정 또 권리 또 특정 권리 공법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다음에 거래 인정 금액 더하기 공시지가. 이게 외우는 방법이죠. 종료, 소재,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연주 등 중개대 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다 안 외워도 돼요. 특정이라고 뜨면 종료, 소재, 특정이라는 단어만 내진 않아요. 앞에 걸 내는 거지. 중개대 상물의 종료, 소재, 지목, 면적, 건축, 연주, 용도, 구조. 그러면 특정. 권리관계, 소유권, 저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 공개해라. 이건 다 중요한 거 아시잖아.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성명, 주소, 이 단어, 주소, 성명 다 공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규제. 자, 이건 다 공부 때서 확인하는 거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상 증명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특정 권리 공법, 또 샹태 같이 읽어볼까요? 수도, 전기, 시작.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거,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설 등의 상태, 벽면 도배도 상태, 샹태. 일부만 발제해서 내기도 해요. 이만큼만 되어 있었어요.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이만큼만 낸 적도 있어요. 상태, 다음에 환경, 입지, 환경조건, 일소진, 필수 암기사항이죠. 환경조건, 일소진, 일조솜, 진동 등 환경조건, 입지조건은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계 등과의 근접성, 환경입지, 얼마짜리, 거래금액, 그다음에 공시지가인데 여기서 공시지가 뭐일 때? 임대차일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매매일 때는 공개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금액 더하기 공시지가. 여기 없는 거 잘 내게 안 내게? 안 내. 여기 있는 거 내도 잘 모르잖아요. 주로 여기 있는 걸 출제합니다. 보통 있는 걸 출제하는, 없는 걸 잘 내고 그러진 않아요. 네. 여기에 규정된 것을 주로 낸다고. 전속계획, 중개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할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도 포함된다.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걸 주로 냅니다. 자, 오른쪽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1번요. 국장이 정한 표준 서식은 있잖아요. 네, 사용해야 돼. X. 2번.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좋다. 좋아. 3번. 꼭 서면으로 해야 돼. 구두계약도 가능하죠. 틀렸고.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위가수준. 5번은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도 아니죠. 공개 의무도 없죠. X. 정답은 2번. 다음 17번. 자,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 X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값, 이게 중개 의뢰인을 갑이라고 써줍니다. 왜냐하면 실제 법정 서식에도 중개 의뢰인이 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리입니다. 항상 의뢰인이 갑입니다. 그래 읽을 때 빨리 읽죠. 자, 틀린 거 1번. 갑과 의뢰 전속중개계약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보세요. 이 법조문 그대로 내잖아요. 이렇게. 5. 유효기간 정하지 않았으면 몇 개월? 3개월. 유효기간 좀 이따 나와요. 서식에. 3개월. 맞았어요. 3번은 개공을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3년 동안 보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뭐죠? 그렇죠? 셔는 순수 업무정지. 순수 업무정지. 맞았죠?
그다음에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었어요. 그러면 개공인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야? 아니,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개할 정보 안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의 연계성, 입지 여건도 포함되죠. 틀린 건 4번이다. 4번. 안 끝났어요, 아직. 그 일반 전속이 서식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가 요즘에 나오는 문제 방식이에요. 자, 양서식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 배치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는 일반 중개계약서, 여기는 전속 중개계약서. 자, 먼저 제목을 보면요. 1번 제목 같죠? 개공의 의무, 여기도 개공의 의무. 양쪽 다 제목 같아요. 내용은 서로 달라요. 개공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라. 별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할 말 없어 쓴 것 같아요. 할 말 없으니까 뭐 비워놓긴 또 뭐하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그렇잖아. 그냥 할 말 없어 쓴 거죠. 노력해라. 알았어. 그런 거지 뭐. 그 다음 여기는 뭐 많죠? 개공인은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라.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실제는 서식에 들어있는 말이었어. 그 다음 여기 7일 이내에 정보방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고 또 공개했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고 다음 비공개 요청했으면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여부도 적게 돼 있네. 이게 다 서식에 들어있는 말이었구나. 이걸 비교해 보시면은 당연히 이쪽에 있는 내용은 전속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일반 중개계약서에 있어 라고 나올 때는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죠. 이거는 당연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 여기가 더 중요해요. 중개 의뢰인 쪽이 더 중요합니다. 중개 의뢰인에게는 여러분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여기도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1번은 권리예요, 권리. 중개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에게도 의뢰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말이 서식에 써 있네. 법조문에는 안 써 있었고. 다른 개공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서식에 적혀 있네요. 2번이 중요해요. 중개 의뢰인은 개공에게 개공인중개사가 뭘 하는데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 설명 배울 때 개공이가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잖아. 이 협조 좀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권리, 이거는 의무일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이쪽으로 보자고 또. 다음에 1과 2라는 건 여기 1과 2를 말하는 1과 2. 이 두 가지는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라. 1과 2 아까 했던 거죠.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해서 거래했다. 개공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개공 따돌리고 계약했다. 얼마 줘라? 중개 보수만큼 위약금 지불해라. 다만 3이 뭐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던 거죠. 스발상 거래했을 때는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에 중개행위할 때 소요된 비용을 주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뭐가 권리란 얘기냐면 제목이 권리면 권리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약금을 지불하는 건 의무잖아. 소유비용 지불하는 것도 의무잖아, 지금. 지불 의무인데 뭐가 권리냐면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권리야. 이건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걸 해도 돼. 뭐 이게 권리라고 딱 대고 묻는 건 아니고 가능하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없다.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거든. 할 수는 있다. 그 대신 소유비용은 추가라 이거지. 그리고 2번은 잘 보세요 한번. 좌우 보시면은 현재 밑줄 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밑줄 쳐 있고 여기 밑줄 쳐 있고 지금 양쪽 같아 달라요. 같죠? 의뢰인은 개공이가 확인 설명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의무. 여기도 의뢰인은 개공이가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한다. 협조해. 이것도 의무죠. 의무. 그렇구나. 이게 공통문장. 현재까지 유일한 공통문장이에요. 이게 뭐 색깔 좀 이쁘게 칠해야 되겠는데 어떤 색깔로 할까? 자, 그럼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빨간색이 안 나오네. 자, 의뢰인은 개공이가 확인 설명 의무에 협조해야 한다. 여기도 의뢰인은 개공이가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현재까지 유일한 공통문장이에요. 공통문장이에요. 현재까지 유일한 공통문장. 이것 빼고는 다 달라 지금 좌우가. 다 달라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내려볼게요. 이제. 좀 더 내려볼게요. 자, 3번 유효기간. 이게 무슨 서식이야?
일반 중개계약서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임에도 유효기간이 있어 없어? 있어. 법정 서식이 있어요. 법정 서식에는. 법정 서식에는 3개월이 원칙이다.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지금. 별도로 합의해서 정했으면 그 기간이 따르다면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반 중개계약서와 동일함. 그럼 문제를 해보죠. 양서식상 유효기간의 내용은 동일하다. OX. 5가 되는 거죠. 양서식에 규정된 유효기간 내용은 동일하다. 5.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5로 풀어야 돼. 이게 자꾸 느낌이 없어 보이잖아. 이쪽은. 중개보수도 적죠. 중개보수는 미리 약정에 적는 거예요. 나중에 거래가 성사되면 얼마를 주기로 하자. 이렇게 미리 약정에 적는 거고, 당연히 뒤쪽에다가 요율표를 수록하거든요. 그걸 넘지 않아야 되고, 주의할 점,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그런 말 때 실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대. 자, 이것도 동일함. 그 다음에 5번,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은 다음의 경우 손해배상이라 중개보수나 실비를 과다 수행하면 차익을 환급해라. 확인 설명 소홀히해서 피해가 발생하잖아. 손해배상해야 돼. 이렇게 3, 4, 5번 양서식에 똑같다. 밑에는 사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걸 외우는 방법은 유중배.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은 양서식이 동일하다. 유중배. 양서식이 동일하다. 유중배. 똑같아요. 다음 이어서 6번. 6번은 똑같죠.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똑같아요. 1번, 2번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다음 맨 밑에는 뭐냐면 중개 의뢰인도 있고 개호. 얘네 둘이 하는 계약이잖아요.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 여기 이제 서명 및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서명 및 하면 틀리는 거죠. 전속도 똑같아요. 이게 중개 완성되었을 때만 밑자가 들어가고 중개 완성되기 전이잖아.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제 중개 의뢰하는 단계니까 이제 책임질 건 없잖아요. 그래서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서 이제 알잖아. 끝났어. 이제 이쪽은 뭐냐면 일반 전속 양계약서의 뒤쪽. 양계약서의 뒤쪽 면입니다. 뒤쪽 면은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권리 이전용은 누구 만났을 때, 매도 임대를 만났을 때, 권리 취득용은 매수 임차를 만났을 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지. 매도 임대 만났어. 집 팔러 왔잖아. 집을 팔러 왔으니까 자,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누구세요? 당신 어디 있는 집 팔 거예요? 저당권 있어요. 그다음에 공법, 토지거래 허가구역인가요? 얼마에 팔 거인가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표시권리공법, 당신 얼마에 팔 거야? 이렇게 외워도 돼. 여력이 되신다면. 다시 표시권리공법, 당신 얼마에 팔 거야? 근데 매수임차 취득용은 다 뭐가 들어가?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자, 다 희망자가 들어가. 희망자가 들어갑니다. 어떤 걸 살 거야, 얼마에 살 거야, 어느 지역 살 거야 이런 거니까. 그래서 희망자는 무조건 취득용이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주의할 점, 중개보수 요율표를 수록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복비 더 받을까봐 중개보수 요율표를 요약하거나 첨부하라고 돼 있잖아 지금.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30회. 무주택자 갑. 갑이 중개 의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자가 주택을 뭐하기 위해? 매수하기 위해서 개공을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데 표준서식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한 항목을 다 골라라. 이자가 매수 쪽이라는 걸 찾으면 딱 게임 끝이죠. 희망. 얼마에, 당신, 얼마에 팔 거야, 공법. 이런 건 다 이쪽이었잖아. 이전용이었잖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문제는 양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것이 아닌 걸 찾아라. 중개보수 요율표 첨부하라고 그랬잖아. 유효기간, 유중배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개공의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는 건 이건 전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전속. 일반에 있는 거 없잖아요.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확인 설명하는데 협조하라고 했잖아요. 협조. 확인 설명하는 내용이 있잖아 지금. 그냥 공통이고요.
과다 수령하면 차익 환급하라고 돼 있었잖아. 손해배상 책임 쪽에서. 그래서 정답은 3번. 아, 요즘에 추세가 이렇구나. 이게 서식 쪽에 문제를 내는 게 실무 쪽의 내용이잖아, 지금. 이런 문제는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중개계약을 오늘은 진짜 완벽하게 공부했네.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 갑시다. 이건 이제 전속 중개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잖아, 지금. 현재 우리 36쪽까지 왔어요.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은 뭐 개공들끼리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 상호 간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예요. 이 단어는 말장난이 주로 나옵니다. 중개 arraign 그럼 틀립니다. 자, 거래종사업자 지정권자 누구?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 이거면 이제 지정받다면 뭘 갖추자? 지정요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어디다 신고하는지는 몰라도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인터넷망을 빌려서 인터넷 사업을 하는 자예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래종사업자 지정받으려면 개공을 몇 명 이상 가입시켜라? 무려 500명 이상 가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500명 이상은 2개 이상의 시도,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씩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5, 2, 30개. 시작. 5, 2, 30개. 자, 개공 30명이 손에 오이 들고 등산 가는 거예요. 5, 2, 30개. 아삭, 아삭. 거기까지죠. 5, 2, 30개. 아삭, 아삭. 고추장 준비했니?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이게 치사예요, 단원이. 기능사 아니에요. 기사. 말탄 기사 오빠 1명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언니. 중개사 언니 1명 이상. 자, 말탄 기사 오빠, 말 뒷자리 누가 앉아있지? 중개사 언니. 개업 공인중개사 아줌마 아니고요. 중개사 언니가 타야 돼. 오빠 뒤에니까 꼭 언니가 타야 돼. 아직 등록 안 했다는 말이 이제 결혼 안 했다니. 아, 그냥 죄송해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게, 그냥. 응? 결혼한 아줌마는 안 돼. 오빠 뒤에는 꼭 중개사 언니가 타야 되네. 1명씩. 언니 둘 타면 안 돼. 오빠만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누가 정하는?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 같은 뭐 갖고? 컴퓨터 용량 성능 누가 정해준대? 국장이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건 다 공부하면 돼. 2개 이상 시도니까 시도는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이런 규모예요. 자, 5, 2, 30개, 오빠 1명, 중개사 언니 1명 이렇게 국장 컴퓨터 이렇게 부가통신 사업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 이제 이렇게 해서 지정 신청하는 거지. 지정 신청은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는 서류가 똑같다. 자,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했다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더라 이거지 뭐. 그다음에 몇 명, 개공 몇 명, 500명 가입시켰잖아. 500명 이상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망 가입형 신청서와 그 개공들의 뭐 사본, 등록증 사본이야. 그다음에 기사 오빠도 뭐 사본, 자격증 사본, 중개사 언니도 뭐 사본, 자격증 사본. 뭐가 중요하냐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여기도 들어간다는 거잖아 지금. 왜냐하면 밑에부터 보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내지 않는 경우 있잖아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안 내는 것이 첫 번째, 등록 신청할 때 안 내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공 거 안 내잖아. 소공의 고용 신고할 때 그 책임자 거 안 내고 이거 소공의 자격증 사본도 안 내잖아 지금. 이게 다 어디 공통점이면 등록관청에는 안 내는 거예요. 등록관청에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는 내야 된다? 국장한테는 내야 돼. 국장이 거꾸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는 게 없거든.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이 책에서 여기만 들어가요. 여기만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상상했잖아요. 우리 말탄 오빠는 말 잡아야 되니까 옆구리에 자격증 사본을 차고, 말 빨리 달리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잡고 오빠는 옆구리에 자격증 사본 차고, 뒤에 중개사 언니는 한 손은 누구 잡고? 오빠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돼. 배 나왔어. 잘 잡고 한 손은 뭐 펄럭이고 자격증 사본을 펄럭이고, 원본 펄럭인 적도 있어요. 4번 펄럭이야 돼. 자격증 펄럭이고 뒤에 뭐 메고?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탑을 멜 수는 없잖아. 노트북 메고, 그 다음에 앞에 몇 명 있지? 500명 개공들은 뭐 들고 있지? 등록증 사본 펄럭이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달려가는 걸 상상하는 거야. 말탄 애들은 뭐 사본?
자격증 사본 말 바뀌는 애들은 등록증 사본이야. 등록증 사본. 노트북 잊지 말고 자, 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 신청서를 냈어. 그럼 며칠 안에? 30일 안에 지정서 준다네. 지정서 준다. 여기 지정 절차예요. 국장은 신청받고 30일 안에 지정서 교부하라. 간단해요. 30일만 기억하면 돼. 그다음 지정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3개월 이내. 지정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걸 어떻게 틀렸었냐면요. 되게 치사했어요. 지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운영규정을 정하여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지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운영규정을 정하여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받고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승인. 승인 앞에는 항상 누구? 국장이에요. 국장. 승인 앞에 항상 국장입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되고 이런 걸 요즘에 잘 내요.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 오, 이런 걸 되게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운영규정에는 뭘 정할 거냐. 뭐 이런 걸 잘 묻진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국장 승인을 얻어야 하는 운영규정에는 가입자의 회비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제 생각엔 여기 없는 건 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개공이 정보방에 등록하는 절차, 자료를 제공하고 이 정보방 이용하는 방법, 가입자 회비 징수, 그들의 권리와 의무 이걸 정하는 것이 운영규정이래.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고 얼마 이내 1년 안에 설치 운영 안 하면 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되죠.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자, 절차 단순함기 다 단순함기 단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무와 지정 취소 합시다. 우리 이제 개공의 의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정보삽자에 통보해야 돼. 정지. 그래서 업무정지야. 업무정지. 순수 업무정지라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면 틀린다는 거 조심해야 돼. 업무정지에도 제일 잘 나와요, 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됩니다. 거래 사실은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거래동사업자에 통보해야 되잖아, 우리. 다음 지정 취소는 당연히 국장이겠지.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 아니라는 거 매우 조심하고요. 지정 취소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는 거, 운, 을, 차, 해, 일. 자, 거는요.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변경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운영규정에 위반했습니다. 3개. 나중에 500만 원이 과태료도 나와요. 연수, 부당설명, 운명. 거래동사업자 운명 이렇게 되죠. 운명. 그 다음에 3번이 특히 중요하죠.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또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또 개공에 따른 정보를 차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되니까요. 의뢰받은 것과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는 차별 공개했으면 지정 취소 1-1. 다음 사망과 해산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1년 안에 설치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고. 지정 취소할 때는 당연히 청문하는 거예요. 청문. 여기 안 적어드렸는데 청문하는 거야. 청문은 몇 번만 안 해요? 지정 취소 전엔 청문을 실시하되 4번의 경우만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거죠. 사망, 해산 빼고 나머지 청문해야 돼요. 청문해야 되고. 문제 풀어볼까요? 이번에 31회에는 몇 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두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는 괄호넣기 나왔고, 한 문제는 아까 뭐 숫자 괄호넣기로 나왔고, 하나는 이거 지정 취소 나왔어요. 갑자기 두 개를 확 낸 거죠.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것을 다 골라라. 기억은요? 운영 규정을 뭐하고 변경하고도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들어가지 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으면 당연히 들어가죠. 그다음 디귿은 6개월이 아니죠. 1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사망 들어가죠. 사망 해산. 그다음에 운영 규정을 뭐 했어? 위반했어.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디귿만 빼고 정답은 4번. 자, 21번은 21회에 꽤 오래전 문제도 괜찮아요. 문제가 좋아서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옳은 걸 찾아볼까요?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기 나오죠 아까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 정하여 이런 게 이거 조심하라고 잘 조심하시라고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 국장 승인 다음 지정받으려는 자는 가입형 신청한 개공이 1000명이 아니고 500명 이상 몇 개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개공이 가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받으려는 자는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서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라. 괜찮죠? 괜찮고. 그다음 1년 안에 설치 운영 안 하면 그 지정을 취소? 잘 나온다니 굉장히 잘 나온다니까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5번은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으면은 아까 이거지. 지정 취소. 의잖아. 지정 취소 1-1이잖아요. 500만 원의 과태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받는 500만 원의 과태료는 운명밖에 없어요. 운영규정, 감독상 명령 이쪽인 거니까 틀렸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자, 됐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확인 설명 파트로 이어지겠습니다.